안녕하십니까. 반갑습니다. 백영찬 강사입니다. 인생보험 클래식 중에 화재보험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우리 많은 분들의 나의 자산 1호, 보물 1호라고 하면 뭐라 대답을 하실까요? 자,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, 자, 이 시간에는 내가 평생 긁어 모아서 하나 만든 내 집. 그래서 이렇게 어렵게 만든 내 자산 1호, 보물 1호, 내 집을 어떻게 보호해야 될지에 대해서 우리 보험으로 어떻게 하는지 알아보는 내용을 다룰 겁니다. 자, 그러면 우리가 실제 어떠한 화재 사건들이 좀 일어나는지 통계적으로 한번 볼 필요가 있겠는데요. 좀 많은 분들이 우리가 일상생활 살아가면서 화재가 정말 많이 일어나나라고 생각하시는데 의외로 꽤 있습니다. 제주에서 얼마 전에 주택 화재가 일어났는데요. 재산 피해가 무려 3,150만 원 일어났다고 해요. 또 인천 가자동 어느 아파트에서 1층에 불이 났는데요. 4,600만 원. 충북 청주에서 6,868만 원, 서울 구로구 아파트 화재에서 1천만 원. 이렇게 화재 사고가 나면 크고 작게 이런 손해가 발생하게 되면서 이것을 또 역시 보험이 없다고 한다면 내 돈으로 다 커버해야 되는 상황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 예전에 경기도 의정부 시내에 오피스텔 아파트 건물 한 동이 불에 탔는데요. 이때 재산 피해만 무려 90억 원이었고요. 그 다음에 사망자, 부상자까지 해서 인명피해가 140명이었다고 합니다. 한 번 일어나면 대형 참사로도 이어질 수 있는 게 화재 사고다라는 점을 기억을 해주시는 게 좋겠어요. 자, 그러면 우리가 통계적으로 대한민국에서 현재 어떤 화재 사고가 발생하는가? 자, 2020년에 총 건수는 38,659건이었습니다. 자, 그리고 나서 인명피해가 발생했는데요. 인명피해는 무려 사망자만 365명, 그 다음에 부상자가 1,917명이었는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재산 피해예요. 재산 피해가 무려 6천억에 가까운 그런 피해 손실액이 났습니다. 여기 안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게 바로 주거 지역이었습니다. 해를 거듭할수록 이렇게 주거 지역에서 발생하는 비율은 1등을 놓치지 않고 있다가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. 자, 그러면 우리 주택 화재보험을 가입하게 될 때 꼭 들어가야 될 보장 항목은 뭘까에 대해서 우리 알아볼까요? 자, 우리 주택 화재보험을 가입하려면 주택이니까 건물 생각하셔야겠네. 그래서 건물 그 자체가 대상이 되고요. 자, 근데 우리 내 집 이쁘게 어렵게 만든 집 또 인테리어도 잘 해야 되잖아요. 자, 이렇게 인테리어는 한번 하게 되면 움직이지 않죠? 이런 것들을 뭐라고 하냐면 시설이라고 합니다. 자, 이런 시설에 대한 것도 보장 대상이 되는 거예요. 자, 그 다음에 우리가 집에 들어가면 인테리어만 하고 사는 건 아니죠. 뭐가 있어요? 고급진 소파도 있고 그다음에 침대도 있고 가구도 있을 겁니다. 화재가 일어나면 건물만 타는 게 아니라 다 탈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다 가입을 해야 된다는 점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. 우리가 업무하는 아파트에 사시거든요. 네. 아파트에서 화재 보험을 가입해 줬다고 따로 본인 건 안 들어도 된다고 하시는데 그래도 되는 건가요? 정답이 아닙니다. 예, 그거는 정말 잘못되고 위험한 생각이에요. 왜냐하면 우리가 많은 분들이 또 그런 얘기 실제 많이 하시는데 아파트 관리비에 포함돼서 우리가 보험료를 납입해서 들어가는 주택 화재 보험이라는 게 있는데 그게 보장 한도 금액이 너무 작아요. 그래서 실제 화재 사고 일어나면 그거 갖고는 턱없이 부족합니다. 그래서 별도로 주택 화재 보험이라는 걸 가입을 해야 돼요. 네. 이게 내 집 있는 사람은 들어라 인 거잖아요. 근데 저는 월세 살거든요. 월세 사는 사람도 화재보험 들어야 되나요? 너무나 또 중요한 질문을 해주셨는데요. 자, 우리 전세 세입자나 월세 세입자나 어쨌건 살고 있는 자기 집이 있는 거 아닙니까? 자기 명의가 아닐 뿐이라 하더라도 거기에 점유하고 있잖아요. 실제 나중에 다른 집에 불까지 옮겨 타게 되면
손해배상이라는 걸 청구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때를 대비해서라도 반드시 가입을 해야 됩니다. 불에 탔다라고 하면 화재에 대한 직접적으로 손해가 발생한 것에 대해서 보상이 될 건데 작게는요 우리 그을음 생긴 것도 보상이 됩니다. 자, 그 다음에 우리가 다른 건물에 화재가 불이 번졌다. 그럼 어떻게 되죠? 다른 집에 있는 사람들이 다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그 집의 재산적 손해가 일어날 수도 있죠. 이런 것도 보상해 주는 게 저희 이제 화재 대물, 화재 대인 이런 보상이고요. 자, 그 다음에 우리 불 끌어오잖아요. 불 끌어오게 되면 우리 소방수가요 그냥 물을 죄다 이렇게 뿌리게 됩니다. 죄다 뿌리다 보면 타지도 않은 물건들이 침수 손해가 일어날 수 있어요. 그래서 이런 경우에 소방 손해라고 하는 것도 우리 소방 활동을 하면서 발생하는 손해도 보상해 주는다. 우리 불나면요 불 급하게 끄려고요 우리 옆집에 옮겨 타지 않게끔 우리 소방관들께서 문이나 유리창 같은 걸 깨고 들어가실 것도 있는데 이런 경우도 보상하는 게 소방 손해에 대한 보상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. 자, 그 다음에 또 하나 빼놓지 않고 보상하는 게 뭐냐면 우리 불났어요. 내 집 불났어. 크게 났어요. 그러면 어디 가서 살아요? 잠시 임시 거주지로 피난 가서 거기서 좀 생활하셔야 되잖아요. 잠시 잠깐 이렇게 나가 계신 동안에 그 피난지에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도 보상하는 게 우리 피난 손해다. 자, 그 다음에 여기서 하나 빼놓지 않고 꼭 기억하셔야 될 게 뭐냐면 벌금이라는 걸 맞을 수 있어요. 이런 화재가 일어나게 되면 우리 벌금이 1,500만 원에서 2천만 원까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점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. 방금 벌금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내 집에 불난 건 벌금 안 내도 되는 거죠? 제가 타인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 벌금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또 이런 질문이 당연히 저는 나올 줄 알고 답변을 준비했지요. 자, 이런 경우에 내 집 안에서 내가 불냈잖아요. 자, 이런 경우 남에게 손해를 끼치지 않았다 하더라도 내 집 자체에서 불났다는 사실만 가지고도 화재 벌금이라고 하는 것은 부과받을 수 있어요. 자, 많은 분들이 내 집을 아주 소중하게 생각하시는데 내 집만 물론 중요한 건 아니에요. 사실은 또 우리 많은 분들께서 개인 사업이나 자영업들을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내 사업장, 내 가게도 중요합니다. 자, 이런 분들도 내 사업장에 화재가 날 수 있거나 아니면 어떤 영업 활동을 하시면서 타인에게 손해를 끼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따른 보험을 가입하셔야 돼요. 다중이용업소라고 해가지고요. 이런 업소들에 대해서는 화재 배상 책임보험이라는 걸 반드시 가입하게끔 또 의무보험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뭐 대표적으로 휴게 음식점이나 제과점이나 일반 음식점 이렇게 법으로 열거해 놓은 데들이 있습니다. 자, 이런 데는 또 반드시 가입하셔야 돼요. 자, 지금까지 우리 주택 화재 보험을 중심으로 해서 중요한 포인트들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요. 잘 기억하셨다가 내 것부터 좀 관리하시면서 확인도 해가시는 좋은 계기들을 만드시면 좋겠습니다.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안녕히 계십시오.